안녕하세요. 잠이연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불면증과 비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불면증이 오고 난 이후에 살이 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잠도 좀 못 자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면증이 오게 되면 살이 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으로 스트레스가 커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머리 쪽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데 비해서 식욕은 또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불면증 이후에 이렇게 살이 찌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살이 찌면서 잠도 자꾸 설치게 되고 깊게 못 자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면 중에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잠이 안 와서 밤늦게까지 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식을 본의 아니게 자주 많이 먹게 된다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간식이라든지 식사량을 조금 더 늘리는, 더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먹는 게 늘어나긴 하지만 피곤한 건 여전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이라든지 우울감, 불안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불면증을 앓게 되면 먹는 걸로 그 스트레스를 풀면서 체중이 올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런 체중 증가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체중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게 돼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 중에 추워서 자주 깬다거나 아니면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체중 증가로 인해서 수면 중에 호흡이 힘들어져서 깊은 수면을 취하기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심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잠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몸이 무거워지니까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더욱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커지면 더더욱 움직이기 싫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수면 요구량은 또 줄어들게 되고, 우리 몸이 요구하는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 과식이나 야식으로 인해서 소화장애로 인한 불면증의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되면서요, 불면증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한 가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 위장의 열로 인해서 허기짐에 대한 예민함이 높아진다거나, 수면 중에 자다가 깨미나 잠드는 게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만으로 인해서 혈압 상승이라든지 몸이 더워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잠들기가 힘든 상태가 가속화된다거나, 아니면 잠을 자다가 자꾸 더워서 열이 나서 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중 증가로 인해서 수면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등의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되면서 건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땐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일반적인 다이어트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쪽으로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밥을 쫄쫄 굶는다거나, 아니면 막 어쨌든 간에 좀 헬스를 하면서 막 엄청나게 힘이 들 정도로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악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운동량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 혹은 체중이 증가하면서 수면 상태가 나빠진 분들은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긴 할 거예요. 포만감은 주지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위주로 식단을 짜면 좋고요. 그리고 항상 운동은 지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자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곤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몸이 개운해질 때까지 누워 있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수면도 짧게 굵게 취한다라는 기분으로 수면 시간을 살짝 제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신다면 낮잠이라든지 가수면을 10분, 20분 이렇게 통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운동이라든지 활동 후에 조금 움직였더니 운동했더니 피곤해, 그런 피로감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이 피로함 느낌을 먹는 걸로 이걸 피곤함을 없애보겠다, 먹는 걸로 이겨내기보다는요, 잠깐의 휴식이라든지 낮잠, 가수면 이런 걸 활용해서 피로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불면증과 체중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황이라는 약재, 이 약재가 기초대사량을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황의 용량을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하면서도요, 행인이라든지 과로인, 맹문동 등과 같은 호흡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약재, 그리고 백작약, 대황, 지실과 같은 약으로서 대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작업,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식욕이 올라가는 걸 줄여줄 수 있는 석고라든지 황련, 백갑 등의 약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로감이 좀 덜하도록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인삼이라든지 당삼, 산약, 황기, 이런 약간은 단맛이 나는 약재도 적절히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체질적으로 보면 태음인 처방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요. 소음인 처방에 활용되는 약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인이라든지 태양인의 경우에는 대변의 소통과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상황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치료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도 습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두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몇 가지 요령들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한 운동으로 한 번에 체중을 확 빼려고 하기보다는요,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으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루에 서너 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소에 생활할 때에도 누워있는 시간보다는 움직이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라는 기분으로 조금 더 부지런해지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아서 나중에 할래, 그런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가져가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면 1시간에 5분 정도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바른 자세로 이렇게 걷는다거나,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심플한 운동을 수시로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먹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씹는 동작을 많이 할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섭취를 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라든지 당근, 파프리카, 생고구마, 이런 뿌리 채소라든지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를 자주 먹어줌으로써 포만감과 함께 씹는 동작을 통해서 식욕을 줄여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소통을 도와줄 수 있도록 미역줄기, 미역, 다시마 같은 이런 해조류와 견과류를 자주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체중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많은 독소들도 몸에 함께 쌓이게 되는데요, 그런 독소들을 대변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출을 시켜줘야 건강하게 체중도 빼고 불면증도 함께 치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이다, 간편 조리 음식이다, 인스턴트 식품 등 먹을 게 워낙 많죠. 먹거리가 워낙 풍부한 시대이다 보니까 불면증 이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체중이 증가한 이후에 수면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런 분들이 체중도 좀 줄이고 불면증도 치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습관은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가지고 가시게 되면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